만점자의 눈! 자, 우리 근대 문명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자, 선생님이 삼각함수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었지? 자, 삼각함수를 좌표라고 불렀던 거 기억나니? 삼각함수는 좌표였다.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었어? 바로 오일러라는 사람이, 18세기 수학자 오일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야. 왜일까? 자, 한번 오일러의 사고를 한번 따라가 보자. 오일러는 이미 알고 있었어. 뭘 알고 있었지? 자, 16세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이러한 직교 좌표계를 만들었다. 그치? 직교 좌표계. 즉 무슨 말이야? 이 P의 위치를 x, y로 나타내는 걸 만들었다고. 자, 그 다음 한 세기가 지나서 17세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이작 뉴튼, 그치?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그치? 아이작 뉴튼이 뭘 발견해? 극좌표계를 만들어내게 된다. 즉 무슨 말이야? 떨어진 거리와 벌어진 거리, 그 각도만으로 우리가 물체의 위치를, 사물의 좌표를 나타낼 수 있었다고. 이렇게. 이게 바로 극좌표계야.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알고 있는 오일러는 이 두 개를 어떻게 합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 거지. 즉 무슨 말이야? 오일러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야. 우물가에 가서 조약돌을 하나 던져봤는데 조약돌이 퐁당 빠지면서 어떻게 돼? 원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서 오일러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지. 이렇게 원 위에 있는 점이 있다라고 해보자. 이 원에 있는 점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떤 생각을 한 거야? 삼각비가 유용하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 그 직각삼각형을 들어다가 이 좌표에다가 쾅 올려놨다고. 어떻게? 이렇게. 자, 이 생각을 한 거라니까. 자, 봐봐. 이 떨어진 거리를 1이라고 한번 잡아보자, 우리 친구들. 그렇게 잡고 나서, 자, 여러분, 근대 문명의 시작이 선생님 파란 펜에서 시작합니다. 자, 파란 분필에서 이렇게 내리니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며, 이걸 보면서 오일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쓴 거지. 코사인 세타의 정의에 따라 삼각비 코사인 세타의 정의는 1분의 x였다. 그 다음 사인 세타의 정의는 1분의 y였다. 그리고 탄젠트 세타의 정의는 x분의 y였다. 딱 이렇게 해놓고 계속 쳐다보다 보니까 소름이 돋는 거지. 와, 여러분도 소름이 돋니? 어떻게 된 거야? 이 점 위에 있는 이 P라고 하는 직교 좌표계 위에 있는 이 점의 P의 좌표를 나는 뭐로 나타낼 수 있겠다? 세타와 떨어진 거리로 나타낼 수 있겠다. 극좌표계를 직교 좌표계에다가 이렇게 합쳐버릴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얻게 된 거지. 뭘 이용하면? 삼각비를 이용하면.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이 X좌표는 우리가 이제 코사인 세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고, 맞아? 이 Y좌표는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야? 사인 세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맞니? 자, 여기서 오일러는 한 발자국 더 나가고 싶은 거야. 어떻게? 그러면 내가 이게 단위원이 아니라 반지름 R이라고 한번 잡아보자. R만큼 떨어진 거리에, R만큼 떨어진 거리에 있는 점의 위치라고 한번 해보자. 즉 얘를 R로 이렇게 바꾸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임의의 점, 좌표축 위에 있는 임의의 점, 어떤 점이든지 간에 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R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원 위에 있는 점을 나타낼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을 찾아낸 거야. 삼각비를 이용해서. 오케이. 이게 바로 뭐다? 삼각함수의 정의다. 삼각함수의 정의는 뭐라고? 여기다 써줄게. 원 위에 점의 좌표를 나타낼 때 쓰는 것이다.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다. 알겠니? 자, 이렇게 되면 말이지, 어떤 생각도 드냐면은 오일러는 이런 생각도 들었던 거야. 그런데 말이야, 내가 지금 각도로서 좌표를 표현해낼 수 있다는 걸 나는 알았잖아? 그런데 말이지, 이런 생각도 든다는 거지. 자, 봐봐. 선생님이 임의의 좌표를 한번 찍어볼게. 자, 임의의 좌표를 쾅 찍었어요. 자, 임의의 좌표 P라고 하는 녀석이 4,3이라는 애가 있어. 그럼 나는 말이지,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 좌표로서 각도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다시 한번 여기다가 딱 그은 거야, 이렇게. 수선을.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나니까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뭘 알고 있지? 이 거리가 5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 맞아.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봐. 코사인 세타랑 사인 세타가 가지는 의미가 뭐였니? 단위원 위에서 움직이는 점의 좌표를 나타낸다고 했잖아. 그럼 단위원을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주는 거지. 이렇게 그려봤어. 맞아. 자, 이렇게 그려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 자, 여기도 한번 수선을 싹 그어본 거야. 그치?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점의 좌표를 Q라고 했을 때
이 qx, y라고 하는 녀석은 봐봐. 이 거리가 x야. 이 거리가 y야. 그리고 이 거리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1이야. 무언가 내 눈에 보인다는 거지. 어떤 게 보여? 커다란 직각삼각형과 조만한 직각삼각형이 내 눈에 보인다. 즉 직각삼각형의 닮은 비로 나타낼 수 있겠다. 이 좌표를. 그치? 그래서 닮은 비를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 본 거야. 자, 5대 1이니까 전부 다 5분의 1씩 줄여주면 되겠지. 따라서 이 q의 좌표는 5분의 4, 5분의 3이 되는데, 자, 봐봐. 단위원 이에 있는 좌표는 뭐가 된다고? 삼각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고. 그치? 그래서 얘가 뭐가 돼? 얘는 코사인 세타였고 얘는 사인 세타였던 거야. 즉 소름 돋지 않니? 어떻게 된 거야? 이번에는 반대로 임의의 좌표로서 나는 뭘 알 수 있다? 각도에 대한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다고. 각도에 대한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다고. 오케이? 자, 이것을 알아낸 오일러는 또 어떤 것도 생각하게 돼? 지금은 얘를 축소시킨 거였잖아. 이렇게 5인 녀석으로 이렇게. 자, 이 녀석의 쓰임새가 어떻게 되는지 봐봐. 자, 그러면 나는 이 생각도 드는 거야. 오히려 축소시킨 거 말고 확정도 시켜보자. 자, 각도가 이번엔 똑같은 녀석이 있는데 각도가 똑같이 동경이 똑같이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의 더 큰 원의 위에 있는 점의 좌표도 나는 구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를 통해서 더 구해낼 수 있다는 거지. 이번엔 반지름의 길이가 선생님이 이 길이가 7로 잡아볼게. 그럼 이게 7이게 되면은 이 Q 프라임, Q 프라임이라고 하는 이 좌표를 나는 구해낼 수 있겠냐는 거야. 구해줄 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표현하지? 우리 삼각함수 정의에 따라 7 코사인 세타, 7 사인 세타라고 놓으면 되는데 구했잖아. 코사인 세타랑 사인 세타가 나는 알고 있잖아. 단위원에 있는 점으로서 구해냈잖아. 따라서 얘를 어떻게 볼 수 있다? 얘는 7 곱하기 5분의 4 그리고 7 곱하기 5분의 3이라고 하는 임의의 내가 몰랐던 좌표들까지 알아낼 수 있었다는 거야. 한 가지 더 나아가보자. 한 가지 더 나아가게 되면은 뭐야? 이 세 점은 같은 직선이 있지? 즉 B를 한번 따져본 거야. 그치? B를 따져보게 되면은 자,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이 세 점 전부 다 뭐 어떻게 나와?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녀석은 이 세 점 모두 4분의 3이라고 동일하게 나오더라. 기울기잖니, 기울기. 그치? 같은 직선상에. 그러면 기울기가 똑같잖아? 기울기가 똑같다는 것도 우리가 밝혀낼 수 있다. 도형적인 측면으로. 맞아? 맞아요. 자, 여러분, 오일러가 삼각함수가 점의 좌표라는 걸 여러분한테 제시했잖아. 그럼 좌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엇을 갖고 있지? 사분면에 따른 부호를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도 자, 좌표가 부호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삼각함수도 부호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삼각함수도 부호가 있어요. 그러면 자, 사분면에 따른 삼각함수의 부호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자. 자, 여기 있는 점을 우리가 P라고 잡게 되면 이 P의 좌표를 우린 더 이상 이제 뭐로 나타낼 수 있다? 삼각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코사인 세타 그리고 사인 세타로. 그치? 자, 그러면은 자, 요 벌어진 각도를 세타라고 해볼게. 이 세타가 자, 요렇게 이렇게 확장됨에 따라서 이 코사인과 사인 값이 어떠한 부호를 갖게 되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보겠다는 거야. 오케이. 자, 보게 되면 여긴 1사분면이고 1사분면에서 이 x좌표와 이 y좌표는 전부 다 플러스 값을 갖게 된다. 되니? 그리고 이 두 값의 b가 그치? 두 값의 b가 바로 탄젠트잖아. 이 탄젠트도 어떤 값을 갖게 된다? 플러스 부호를 갖게 된다. 되니? 된다. 자, 이번에는 세타가 좀 더 커서 2사분면에 있는 점이라고 한번 해보자. 2사분면에 있는 점이라고 했을 때는 얘는 어떻게 돼? 펜을 좀 달리 해볼게. 얘는 x좌표가 마이너스가 나올 거고 y좌표는 당연히 플러스로 나올 것이다. 그치? 자, 이번엔 세타가 좀 더 커서 3, 4분면에 있는 세타 값이야. 그럼 어떻게 그 값이 나온다는 거야? 삼각함수 값이. 자, x좌표도 마이너스고 y좌표도 마이너스. 맞니? 그치? 그리고 또 좋아. 여기서 하나 또 빼먹었지? 자, 이 두 개의 부호가 다르니까 b. 이 두 개의 b가 바로 탄젠트고 탄젠트의 부호는 어떻게 된다? 탄젠트의 부호도 마이너스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게. 자, 여기서는 자, x좌표와 y좌표 둘 다 코사인도 마이너스 사인도 마이너스니까 그 b는 오히려 플러스가 되겠지. 탄젠트 값이 플러스가 나온다고. 그치? 자, 그 다음 여기 4사분면에서는 어떻게 되니? 4사분면에서는 x좌표가 플러스가 나오고 y좌표는 마이너스가 나오네. 그 둘의 b가 탄젠트 값인데 탄젠트 값은 어떻게 나올 것이다? 마이너스가 나올 것이다. 즉 선생님이 지금 자, 이렇게 분홍색으로 칠한 곳에서는 탄젠트 값이 플러스가 나온다는 것이지. 1사분면과 3사분면에서. 맞아? 자, 한번 보자. 그럼 플러스 값만 갖는 것만 한번 집중해서 보게 되면
자,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들은 코사인, 사인, 탄젠트 전부 다 플러스 값이 나오게 되고, 플러스 값. 자, 2, 4분면에서는 누구만? 사인만 플러스 값이 나오게 되는구나. 그치? 그리고 3, 4분면에서는 탄젠트만 플러스 값이 나오고 있네. 그치? 마지막 4, 4분면에서는 코사인만 플러스 값을 갖게 된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많이 뭐라고 하지? 얼, 싸, 안, 코 이런 표현을 쓰잖아. 다른 나라들도 이런 표현이 있나요? 있어요. 어떻게 하나? After, school, to, college.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면 유용하다라는 거야. 세타가 어떤 사분면에 포함되느냐에 따라 삼각함수의 값이 부호가 결정이 되더라. 기억하세요. 만점자의 눈!